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한질주TV님이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카니발 동호회 회장님이세요. 이번에 신형 카니발 동호회도 운영한다는데 이 아래에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라도 카니발 구입하실 분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 이분이 보내주신 영상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내주신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헤드램프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건 좀 너무 가신 것 같은데, 아니 헤드램프가 이게 지금 너무 과격하거든요. 램프의 디자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보닛 위까지 램프야? 범퍼 아래까지 램프고? 저희 작가님이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헤드램프가 없대요. 그냥 구멍만 뻥 뚫려 있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헤드램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납득을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헤드램프가 이렇게 생겼는가. 그릴은 또 이게 뭐야? 그릴은 이게 현대차 그릴, 아니 이게 기아차가 맞아요? 헤드램프의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구성은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불이 켜지게만 돼 있어요. 이 차 용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차 용의 하나의 램프를 그냥 떼서 그냥 갖다 붙여놓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뭐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넣을 것 같아요. DRL 같은 경우도 하바니로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맥박 치는 것 같은 그런 DRL을 만들고 그 안에 그래픽을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픽 영역을 굉장히 넓게 잡아놓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그 요소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한국 타이어 다이나프로 HP2가 껴져 있네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어 중에 일부 타이어들은 개발 타이어이기 때문에 실제 양산에 들어가는 그 타이어랑은 좀 달라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계속 바뀌는 그 중간에 있는 타이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대로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어도 확정이 됐는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고요. 휠은 지금 17인치가 껴져 있는데요. 17인치 휠이라서 디자인이고 뭐고 얘기할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조그맣네.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여기 있긴 한데 뭐 테이프로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보호 테이프로 보이지 않고 카메라를 장착하기 전이어서 비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네요. 어쨌든 네, 360도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는구나, 이건 확인할 수가 있네요. 테일램프도 굉장히 클리어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클리어 타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클리어 타입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그래픽을 다양하게 넣는 거. 테일램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할 모양이네요. 겉에 빨간색 램프가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투명하게 있다가 안에서 빨간 등이 들어오게 하거나 노란 등이 들어오게 하거나 요 자율성을 두는 거죠. 실내 사진 보면 도어를 여는 이 손잡이가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고요. 실내 소재는 지금은 완성이 아니고 그냥 대충 이런 형태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그런 금형인 것 같아요. 실제 생산의 소재는 이것과 전혀 다를 겁니다. 시트 형상은 지금 카니발에 있는 시트의 등받이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네요. 뒷좌석 공간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이게 뭔가 이 정도라면 기대보다 너무 작은데요. 이게 굉장히 커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작아. 에어벤트도 이런 식으로 가기 좋네요. 에어벤트가 뭐 네모 반듯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작게 이렇게 갔는데 충분한 송풍량이 나올지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벨트 라인이 굉장히 높아서요. 창문 자체의 크기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디에로가 작기 때문에 차가 좀 더 스포티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안에 탔을 때 개방감이 조금 작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4륜구동이 아닌데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쓰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전륜구동은 토션빔을 쓰고 멀티링크는 4륜구동만 쓰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차는 일단 다 멀티링크를 쓰고 있습니다. 요런 거 보여드리면 아니 벌써부터 녹이 쓸다니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녹이 있거든요. 방청 처리가 실제 양산차하고 똑같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볼 때는 새 차지만 이 사람들 볼 때는 모든 테스트를 다 하는 거잖아요. 염수 테스트도 하고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테스트를 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 녹에 대해서는 요거 갖고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녹이 쓸었네. 안 쓸었으면 더 좋았을걸. 네. 이게 롱바디라고 해서 포착됐는데 이게 정말 롱바디인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광각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해외 시장 전용 모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국내에 출시하게 되면 괜히 소렌토, 산타페 이런 게 더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아마 해외에만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헤드램프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헤드램프가 이렇게 크게 된 거가 사실 헤드램프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 스포티지 보면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빛이 나오는 곳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다른 운전자들의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2016년 IIHS에서 실시한 헤드램프 성능 평가에서
이 불빛이 너무 밝다 해서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판정을 받기도 했어요. 실내 디자인에서는 사실 뭐 잘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아마도 12.3인치 아니면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겠다 이런 게 예상되고요. 지금은 계기판이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인데 이 바늘식은 아마 분명히 사라지겠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조금 더 첨단 느낌을 낼 것 같고요. 조금 더 화려하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하니까 뭐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도 지금 셀토스하고 스포티지하고 비교하면 스포티지가 아슬아슬하게 요만큼 길거나 아니면 거의 동일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져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2열에서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2열에 스포티지, 투싼 이런 차들은 뒤로 기울이는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뒤로 많이 기울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젖혀져서 차박 같은 걸 하는데도 유리할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투싼은 이미 1.6L 터보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국내 인증을 다 받았어요.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2.0 디젤도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사륜구동의 7단 DCT 변속기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번엔 사륜은 아예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보면 스포티지도 거의 비슷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티지가 어떤 차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1993년에 처음 출시된 차예요. 거의 30년 됐다. 국내 SUV 중에 최장수 모델이죠. 스포티지 하면 정말 많은 게 떠오릅니다. 저희 삼촌이 그러시는데 스포티지라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 완전히 센세이션이었다고 해요. 그 전까지만 해도 SUV면 다 크고 다 프레임 바디고 막 어마어마한 차였잖아요. 근데 얘는 비록 프레임 바디긴 하지만 승용 컨셉트의 준중형 SUV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낸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깜짝 놀랐죠. 엄청나게 팔렸어요. 기아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유럽에서는 스포티지를 스포티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스포타주라고요. 그러니까 몽타주 할 때 그 타주라고 하고 스포츠 몽타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스포티지 그러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스포타주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딱 알아요. 네, 어쨌든 스포티지는 정말 유럽에서 기아차 하면 좀 스포티한 SUV를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 이런 이미지를 갖게 했어요. 반면에 현대차는 처음으로 현대를 알린 게 엑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더 길긴 한데 엑셀을 만드는 회사가 만든 자동차라는 느낌이 있고요. 기아차는 처음 알린 게 스포티지니까 스포티지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만든 자동차 해서 조금 더 이미지가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때 스포티지가 너무 인기를 끄니까 나온 차가 뭐예요? 토요타 라브4 혼다 CR-V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 준중형 SUV들의 가장 선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차라고 할 수 있어요. 네, 2015년에 4세대가 등장했죠. 그때 처음 등장했을 때 막한 베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차가 처음 나오면 그 차하고 비슷한 차를 자꾸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 본능이에요. 그래서 서로 닮았다고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뭐가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막한 닮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튼 그 스포티지 이번에 6년 만에 풀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원래 기대된 것은 올해 안에 나오겠지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씩 미뤄지면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해요. 코드명은 NQ5라고 하고요. 원래는 코드명도 사실 대회비라 그래요. 대회비인데 곳곳에 써 있어. 앞유리에도 NQ5라고 써있고 타이어에도 NQ5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지금 현대자동차 코드분류법, 기아차의 코드분류법 여기 화면에 띄워주세요. 세단, SUV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분류 현대차냐 기아차냐, 그 다음에 세대 번호 이렇게 나오죠. 스포티지는 준대형 SUV이기 때문에 N이고요, 기아차 SUV이기 때문에 Q, 거기에 이 세대가 O 해서 NQ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명을 잘 보면 이제 모든 차들을 다 아실 수 있겠죠. 기아 자동차의 SUV 라인업을 보면요, 모하비, 소렌토, 스포티지, 셀토스, 스토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포티지 판매량은 사실 좀 저조합니다.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다 합쳐서 9,600대 팔았어요. 전년에는 또 28,000대 밖에 못 팔았습니다. 셀토스하고 비교했을 때 한참 뒤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 47만 대를 넘게 판매했을 정도로 베스트셀링 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만큼 인기가 안 나오는 거지? 소형 SUV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죠.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셀토스가 이렇게 커졌으면 스포티지보다 더 크겠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셀토스 전장이 4375예요. 트레일블레이저 4410입니다. 스포티지는 몇 cm 정도 될까요? 4485. 그러니까 트레일블레이저에서 단 6cm만 더 높이면 스포티지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겠죠? 투싼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 길이를 15cm가량 늘립니다. 스포티지도 아마 거기 맞춰서 늘릴 것 같아요. 크기나 뭐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 투싼하고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마 3열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넉넉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차체 루프도 훨씬 더 예쁘게 깎이면서 디자인에서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단지 외관뿐이 아니죠. 플랫폼도 바뀝니다.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차체가 낮아져요. 길이는 더 길어지고,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투싼 풀체인지의 전장이 4630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항상 현대차보다 조금씩 더 길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상하기에는 464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싼보다 조금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 지금의 QM6와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될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QM6가 이 차급보다 하나 더 위, 그러니까 산타페 소렌토하고도 가끔 경쟁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아마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길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길이가 너무 길다라는 점 때문에 롱휠 베이스 모델, 숏휠 베이스 모델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한 지역에서 두 개를 선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뭐 중국형, 미국형 뭐 이런 식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기존 산타페, 그러니까 산타페 CM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4675였어요. 이전 산타페보다 새로운 스포티지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아니, TM 말고 CM,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어요. 네, 스포티지 출시 조금 연기됐죠? 좀 아쉽습니다. 어떤 차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디자인이 기존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스파이샷을 놓고 보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1세대 스포티지가 기아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이번 스포티지 기아차가 한 단계 더 올라섰다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